꿈이 있는 여자를 공감해주는 새콤달콤한 오강방송. 존재로 공감받고 싶은 엄마이자 여자인 우리. 행복한 삶을 위해 꿈을 응원하는 행복한 코나와 친절한 루샤의 엄마도 여자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떤 감정이 떠오르셨어요, 루샤님? 아침 일찍부터 수업이 좀 늦어가지고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일어나서 시간 확인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그때 떠오른 감정은 걱정과 노파심이었어요. 저도 강의하는 입장에서 걱정과 노파심, 강의 있는 날은 그런 마음 들죠. 그리고 늦을까봐 걱정되는 것도 100% 공감돼요. 1교시 수업은 부담 100배거든요. 게다가 요즘 날이 추워졌잖아요. 그래서 보일러를 틀면 방이 너무 따뜻하잖아요. 머릿속에서는 늦으면 안 된다 의무가름 가득 차고, 몸은 따뜻한 이불 속에서 5분만 더를 외치게 되더라고요. 진짜 공감된다. 아침 그 시간 속으로 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5초의 법칙이라는 책을 리뷰한 동영상을 봤거든요.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기기 전에 바로 5, 4, 3, 2, 1을 외치고 스타트하는 거래요. 그러면 내가 하기 싫다는 생각이 들어오기도 전에 행동하니까 실행력이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우와, 저 당장 해봐야겠어요. 요즘 뭔가 마음이 따로 노는 거에 대해서 저 자신한테 불만을 품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 5, 4, 3, 2, 1을 외치면 제 행동에 도움될 것 같아요. 입으로는 해야 할 일을 외치면서 몸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거든요. 코나님은 오늘 아침 어떠셨어요? 저도 아침 일찍 수업이 있어서 알람이 울렸을 때 벌떡 일어났죠. 이 벌떡 일어난 힘은 정신력, 수업에 늦으면 안 된다는 강박감, 그래서 일어나기 싫다는 마음이 들기도 전에 욕실로 달려갔어요. 그래서 마구 머리를 감았는데 갑자기 남편이 화장실을 마구 두드리면서 빨리 나오라고 재촉했어요. 저 순간 어쩌라고. 버럭이가 올라오셨군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머리만 대충 헹구고 나왔어요. 그 기분 저도 알아요. 가족들하고 같이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누군가는 배려하고 또 누군가는 계속 희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결국 여자인 엄마, 우리더라고요. 맞아. 아이들한테 치이고 남편한테 치이고 그럴 때 많아요. 밥도 그렇잖아요. 엄마들은 가족들한테는 따순 밥을 먹이고 남은 찬밥 신세가 바로 엄마죠. 저는 렌즈에 덮여서 따뜻하게 먹어요. 좀 그런 걸 떠나서 항상 희생의 아이콘은 엄마이자 여자인 것 같아요. 불만스럽습니다. 또 남자들이 들으면 또 약자인 척 한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척 아니고 그렇다고 공감해주면 좋겠어요. 맞아. 여자는 사실 공감만 해주면 되는데 남자들은 약간 해결책을 꼭 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힘들다고 투덜거리면 다 그만두라고 해요. 맞아. 자기가 하는 일은 소중하고 와이프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냥 서브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속상할 때가 많아요. 집에서 밥하고 빨래하는 일이 주 업무고 와이프의 사회적 역할은 서브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마 가장이라는 무게로 건의를 가지고 그렇게 대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자의 꿈이니 야망이니 포부를 밝히면 일단 주부의 역할부터 강요받게 되더라고요. 반찬이 없으면 본인이 해서 먹으면 되는데 그거 하면서도 막 되게 힘들어하고 한숨 쉬고 내가 할 일이 아닌데 도와준다고 생각하죠. 이 관계적인 측면은 예전에 제가 책하고 강의에서 한번 들어봤거든요. 지금 내 남편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조선왕조 5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우와. 유교적 사상, 그 뿌리 깊은 DNA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 남편만 개조한다고 해서 쉽게 바뀔 이 역사가 아닌 것 같아요. 점점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소리를 내고 우리부터 실천하고 바뀌어서 행동을 해야 됩니다. 제가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책을 보면서 많이 느꼈어요. 페미니즘 운동을 깨알처럼 귀엽게 해봐야겠네요. 예전에는 어떤 것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할 때 특히 어떤 상황이나 그 사람이 나한테 대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남을 바꾸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지금은 저를 바꾸려고 많이 노력하고요. 요즘 그 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뇌는 새로운 환경이나 습관을 들이려 할 때 저항이 심해서 알아차리지 못하게 아주 작게 시작하고 변화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알을 좋아해요. 그냥 깨알처럼 나의 행동을 하나씩 바꾸는 거죠. 저 그 경험하고 있어요. 저도 직장을 남편하고 함께 다닐 때는 집안일의 역할에 왜 이렇게 나만 많이 하냐고 엄청 투덜거렸어요. 그리고 바가지도 긁고 막 짜증내고 그랬더니 급기야 남편이 제발 하나도 안 해도 좋으니까 짜증만 내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며 살기에도 짧은 인생 웃으며 삽시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일을 하면서도 웃으며 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볼까요? 제가 들은 얘기 중에는 그 존 레논의 한 일화가 있어요. 존 레논이 5살 때 엄마가 이런 말씀을 해주셨대요. 삶의 열쇠는 행복이다. 우와. 그 이야기를 이제 학교에 입학한 존 레논이 학교 선생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너의 꿈은 뭐니? 했더니 제 꿈은 행복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선생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선생님이 좀 당황하셨겠는데, 와, 어린 아이가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놀라기도 하셨겠네요. 그쵸. 맞아요. 선생님이 존 레논, 넌 내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구나. 그렇게 말을 하셨대요. 그래서 존 레논이 또 뭐라고 했냐면 선생님은 삶을 이해하지 못하시는군요. 라고 대답했대요. 여기서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꿈이라는 것이 꼭 직업과 관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디지털 리터러시 강의를 들으러 가서 사회자분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 아이들한테 꿈이 뭐냐고 물어보면 직업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근데 꿈이 꼭 직업과 연결되면 좋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이 꿈이 될 수 있는데 그 어른들은 아이들한테 그런 생각을 들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저도 그랬기 때문에 많이 반성하고 그 사회자분의 말씀에 공감이 됐어요. 제가 얼마 전에 원고 의뢰를 받았는데요. 주제가 꿈을 그리다예요. 제목 좋은데요. 네. 저는 그리다라는 표현에서 저 그림 잘 그려요 라고 농담을 했는데 그분이 누군가 청소년들의 꿈에 대해서 조언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어떤 분에게 원고를 부탁할까 이렇게 논의를 좀 하셨대요. 그랬더니 저한테 의뢰하신 그분께서 지금 진로 코칭 전문으로 현업에서 중고등학생 만나고 있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시다. 그분한테 제가 부탁을 해보겠다 하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마침 꿈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로 했는데 글로 한번 정리할 수 있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와, 좋은 기회네요. 그 원고를 어떤 스토리로 작성하실지 준비되셨어요? 네. 거기서 의뢰하신 것도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내가 어떤 자세로 내 꿈을 그려나갈지 제 경험을 토대로 좀 써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원고 작성 그 마감이 길지 않아가지고 흔쾌히 승낙을 하게 된 계기는 제가 항상 꿈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글을 쓰는 거에 대해서는 두렵진 않더라고요. 오, 멋있다. 꿈 이야기를 할 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구체화가 안 돼 있어서 내 꿈이 뭔가 이렇게 생각할 때 쉽게 정리가 안 되었는데 그게 되셨다니 좀 놀랍네요. 아직 정리는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제 마음이 정리해보고 싶다는 게 그 마음이 생기니까 청소년들한테 들려줄 이야기라기보다 제 꿈을 정리할 수 있을 계기가 될 것 같은 생각에 승낙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세계적인 안경 디자이너이신 조성호 레이먼드님이라고 계세요. 네. 그분이 SNS에 본인의 꿈 이야기를 올리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내용 중에 보니까 장애인들을 위한 봉사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더 감동을 받은 부분은 누군가를 돕는 일에 본인의 미래에 꼭 이루고 싶은 가치를 비중을 가장 많이 두셨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에서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이 올라왔어요. 뭔가 구체화되지 않은 이야기 같지만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꼭 이루어지실 것 같은데
레이몬드님 그때 그 회사에 가서 루시아님과 안경 써보던 생각이 나네요. 네, 기억하시죠? 네. 저 역시 그분께 존경하는 마음을 댓글로 표현했어요. 아주 멋지시고 제가 응원하겠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또 굉장히 겸손하게 말씀을 하셨냐면 남을 돕는다는 것은 결국 저를 위한 일입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또 그 댓글에 지지 않고 남을 돕는 일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그 부분이 존경스럽다고 다시 답을 해드렸어요. 아, 그러셨구나. 그 레이몬드님이 저도 패친이신데 가끔 글 올리시는 거 보면은 그런 좋은 일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어려운 일들. 네. 맞아요. 그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는 연결된 존재라는 느낌이 왔고요. 그 다음에 SNS를 하거나 어딘가에서 누구를 만날 때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근데 어딘가에서 봤던 사람을 뜻하지 않은 장소에서 만났을 때, 아, 이분과 나는 연결되어 있고, 이분과 나는 만날 인연이 있었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느껴지면서 되게 반갑게 인사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매번 그런 생각은 하고 있지만, 아, 정말 착하게 살아야겠다. 그런 깨달음이 깊이 올라왔습니다. 그 인연이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그 김복희 선생님이 앙티시 선생님 그 쪽에서만 만나신 게 아니고 네. 한 번은 김복희 선생님이 그 카드에 대해서 저희한테 네네. 역량 강화 수업에 오셨을 때 네. 심연 선생님 어디서 많이 뵌 것 같다고 계속 말씀을 하셔갖고 저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니까 저희가 처음 만난 게 그날이 아니었더라고요. 아. 저희가 인성 수업을 했을 때 거기에서 만났던 분 선생님이 또 그 선생님이세요. 아,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정말 사람과 사람이 연결된다는 거는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그거를 좀 기억을 못할 수도 있고 어딘가에서 스치고 지나갔는데 그 인연을 잊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저도 이제 살아오면서 꿈이 계속 바뀌었고 지금 현재 가까운 미래에 이루고 싶은 꿈 이런 것도 바뀌고 있거든요. 네. 제가 지금은 뭔가 하고 싶은 일이 되게 많고 호기심도 많고 열정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이시지만 저도 학창 시절에는 별 꿈 없이 그냥 공부할 시간 되니까 공부하고 대학을 가야 하니 성적 맞춰서 가고 결국에는 이제 제가 전공한 과로 진출을 못했지만 그 덕분에 저는 이제 컴퓨터 강사로 제가 이제 큰 꿈이 아닌 그 현재를 살면서 그냥 하루하루 내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생각하는 대로 산 게 아니라 사는 대로 생각하면서 그냥 뭔가에 나를 맞췄던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볼 때는 엄청 열심히 살고 계신데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하셨더니 그냥 사는 것 자체가 자연스럽게 훌륭하신 분이시군요. 오, 칭찬받으니까 기분 좋은데요? 네. 그래서 꿈은 계속 바뀌시겠지만 요새는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아 보이세요. 그러면 또 아주 가까운 미래에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우선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팟캐스트가 잘 돼가지고 많은 분들한테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는 게 제 꿈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코딩 강사를 시작하면서 마음에 맞는 선생님들과 만나서 이제 새롭게 일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작하는 과정이 힘들고 그 다음에 만나야 하는 횟수도 많고 그렇기는 한데 그분들과 같이 갈 수 있어서 행복하고 그 다음에 내가 힘들 때 힘들다고 말하면 나의 처지를 다 이해해주고 다독거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만나서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기원해 드릴게요. 그 지금 코나님 하신 말씀 중에서 같이 가니까 행복하다. 그 말이 저는 지금 딱 꽂혔는데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함께가 혼자인 것보다 그 꿈을 이루는데 훨씬 더 응원이 될 것 같아요. 아주 포부가 웅장하시고
결국 이루실 것 같아요. 저의 꿈하고도 좀 약간 일맥상통한 얘기가 있는데 저도 이 팟캐스트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사실 그냥 주고받는 이야기 같지만 이 안에서 희망을 좀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얼마 전에 성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제가 글을 읽었어요. 네. 거기서 제가 그전에 생각했던 성공은 누군가 꼭 나를 알아줘야 할 것 같고 내가 뭔가 대단한 걸 이루었을 때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글을 읽자마자 이게 딱 뇌리를 스치는 공명 같은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한테. 그게 어떤 거였냐면 미국의 사상가 겸 시인인 랄프 waldo 에머슨의 무엇이 성공인가. 저만 알기엔 너무 아까워서 제가 한번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무엇이 성공인가?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이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 사랑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고 거짓된 친구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 알며 다른 사람에게서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것. 건강한 아이를 낳든 한떼기의 정원을 가꾸든 사회의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것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으므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와, 성공은 되게 거창하고 클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요 읽어주신 것 중에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이 부분에서 정말 깊이 공감되는 거를 느끼고 막 전율이 일어나네요. 사실은 성공이 그렇게 큰 게 아닌데 성공하지 못할까봐 그냥 작은 일에 연연해하고 나를 자책하고 이러는 일들이 많은데 이걸 보면서 내가 태어나기 전보다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조금 더 마음 편해지시죠? 네. 인상의 그런 하나의 점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그 점에 연연하고 부여잡고 지우지 못하는 게 불행한 건데 그것을 크게 키우고 원을 만들고 그 원이 한 면을 채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에 매여 있는 건데 그렇게 살면 행복도 없고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세상이 아름답게 만들어질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하나의 점밖에 안 되는 것에 연연한다. 그것도 공감되네요. 제가 벌써 되게 오래전 일인데 고3 때 담임 선생님이 칠판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해준 얘기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칠판에 동그랗게 원을 이렇게 그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민이라는 것은 이 원과 같다. 결국 아무리 고민을 해도 결국 같은 자리로 돌아온다. 그러니 고민을 그렇게 오래 할 필요가 없다. 그 이야기가 고3 때 들을 때는 별로 이렇게 남지 않았었는데 살면서 고민스러울 때마다 떠올라요. 그러면서 오늘도 그 인성 수업을 하면서 어떤 사람으로 변화하고 싶은지 이야기를 하라고 했더니 한 학생이 전 성공하고 싶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저도 이 학생이 언젠가 살면서 느낄 수 있도록 이 성공이란 무엇인가를 들려주고 싶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제한테는 전율이 왔는데 학생한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수업이 다 끝나기 전에 한 번은 들려줘야 되겠어요. 그 친구가 좀 이 시를 듣고 성공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른 관점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루샤님 주변에는 명언가들이 많으시네요. 오늘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정리벽이 또 도지는데요. 한번 이 시를 읽은 후에
그 깨달음을 좀 가진 상태로 제 버킷리스트를 한번 다시 작성해 보고 싶어졌어요. 성공을 굉장히 대단한 걸로 여겼을 때 하고 이제 가치를 좀 다르게 바꿨을 때 지금처럼 팟캐스트를 통해서 우리 삶을 나누는 것도 우리의 꿈을 이루는 과정이잖아요. 네. 오늘 저희 이야기를 듣고 많은 분들이 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조용히 덮어두었던 꿈이나 버킷리스트를 정리하는 시간 만들어 보면 좋겠어요. 그 머리에 생각으로 있을 때와 정리되어 눈에 보일 때는 다르니까요. 지금부터라도 내년의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겠어요. 네. 평온한 시간 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